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앤드 가스트릭 말리그넌시라는 제목으로 임상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산성인 위 내에서 살고 있으나 그 헤비타트는 뮤커스 젤 레이어 점액층입니다. pH가 1에서 2 정도인 위 내강에 비하여 점액층의 pH는 5 내지 6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성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를 배양하면 산성인 환경에서 죽지 않고 견딜 뿐 증식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중성 환경에서 증식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산을 견디는 맷집이 좋은 세균일 뿐 위산을 좋아하는 특이한 세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성 환경을 좋아하는 보통의 세균입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명확치 않으나 한 일본 연구에 의하면 엄마, 아빠, 형제, 유치원 선생님, 친구 순으로 감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클로즈 컨택이 가장 많은 엄마가 중요한 감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은 약 50%입니다. 1998년 조사에 비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감염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유아 청소년기의 감염률은 10에서 20% 수준으로서 향후 한 세대 혹은 두 세대가 지나면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한 자리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암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인데요. 위암은 Infection Associated Malignancy의 대표경입니다. 즉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의 관련성이 잘 입증되어 있는 종양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헬리코박터는 위암의 중요한 원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위암이 감소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서는 감소됩니다.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도 감소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좋습니까? 즉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헬리코박터는 위암의 원인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일어나면 아큐트 인펙션, 크로닉 인펙션을 거쳐 엔트랄 프리도미넌트 가스트라이티스, 코퍼스 프리도미넌트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단계에 이르고 일부 환자에서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 디스플라지아를 거쳐 게스트릭 캔서 혹은 말트 림포마가 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하고 관련된
gastric malignancy는 크게 일반적인 아데노카시노마와 말트 림포마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가스트릭 아데노카시노마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astric low-grade 말트 림포마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만 시행하여도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약 80% 이상이 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암의 치료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듣도록 하시고, 저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가스트릭 아데노카시노마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가스트릭 말리그넌시를 일으키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크로닉 인플러메이션 그 자체가 원인인지, 캐그A, 배그A, LPS와 같은 비룰런스 팩터가 문제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암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암과 헬리코박터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브래드포드 힐스 크라이테리아가 만족돼야 합니다.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strength of association, consistency of association, specificity, temporality, biological gradient 등을 만족해야 된다는 크라이테리아인데요. 이 중 중요한 것부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trength of association입니다. 이는 relative risk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음성인 사람에 비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인 사람에서 얼마나 많이 위암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relative risk는 5.9, 즉 6입니다. 과거부터 여러 연구에서 위암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시롤로지 양성률은 컨트롤에 비해서 4에서 6배, 6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진은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인데요. 윗체부 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으면서 일부 작은 함몰용 병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헬리코박터 시롤로지는 양성이었습니다. 44세 남성 조기 위암이었습니다.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시행하였을 때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와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가 섞여 있는 혼재암이었는데요. 이 환자의 4년 전 내시경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발적형 위염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만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염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조기 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 진행성 위암인데요. 전정부를 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인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 닭살 같은 위 점막이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위암에서 헬리코박터 음성인 환자의 비율은 검사 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조직검사나 세로 테스트로 현재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는 경우는
75%, 시롤로지로 과거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경우는 22%, 김자 시에로 테스트가 음성이고 시롤로지도 음성인 경우가 2.3%였다는 국내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위암 환자 중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는 2.3%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 로렌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현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인테스티널 타입이 49.7%인 반면 패스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인펙션이 있는 환자에서는 인테스티널 타입이 63.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검사를 하고 보다 자세히 살펴볼수록 헬리코박터 음성인 위암은 줄어드는데요. 일본의 연구에서 Rapid Urease 테스트,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 컬처, 히스토패솔로지, IgG 엔티바디까지 모두 검사를 하였을 때 헬리코박터 음성이었던 환자는 0.4%에 불과하였다는 보고입니다. 즉, 헬리코박터 음성 위암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음성 위암은 스페시픽한 히스톨로지를 보이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푼딕 글랜드 타입 얼리 게스트릭 캔서입니다. 위 푼두스에 그림과 같은 병소가 있었고 조직검사에서 아데노카시노마 의심 소견이 있어서 ESD를 시행하였으며 최종 병리 결과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푼딕 글랜드 타입이었고 SM 인베이존이 300 마이크로미터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김자 스테이닝과 시롤로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컨시스턴시입니다. 헬리코박터 양성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비교한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과 과거의 연구, 현재의 연구, 카디아, 논카디아 모두 일관성 있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페시피시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떨어지면서 특정 질병이 감소하거나 늘어나는 것을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인펙션이 감소하면서 가스트릭 아데노카시노마는 감소하는 반면 거드, 바렛 에소파고스, G정션 튜머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인펙션과 가스트릭 아데노카시노마의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히어런스는 애니멀 모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레수스 마카쿠스 모델과 몽고리안 저빌 모델, 헬리코박터 펠리스 모델 등에서 동물 모델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위암과의 관련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템포럴 시퀀스는 오랫동안 감염되어 있는 환자에서 위암이 잘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네모 박스와 같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베이스라인 12년, 16년 지속적으로 있는 환자에서 위암 발생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이로써 템포럴 시퀀스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인터벤션 스터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위암이 감소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General Population, Family History가 있는 고위험 환자, 실제로 위암을 앓았던 환자 등입니다. 먼저 실제로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하는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를 시행한 후 오버all 서바이벌 그래프입니다. 서바이벌은 좋지만 1년에 1 내지 1.5%에서 메타크로너스 리커런스, 즉 제2, 제3의 암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위암 ESD 12년 후 인접한 부위에 이소성 위암이 발견되었던 환자인데요. 가까운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스카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소성 위암을 항상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정부 위암이 2개 있었던 환자로 내시경 치료가 되었는데 3년 후에 푼두스에서 아데노카시노마 어드밴스드 스테이지가 발견돼서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타크로너스 캔서는 1년에 1에서 3%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오래된 연구이지만 일본의 우에무라 선생님께서 Non-Randomized Study에서 메타크로너스 캔서는 주로 세균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메타 아날리시스가 있었고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의 최일주 교수님 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뚜렷하게 암 발생률이 낮았고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였을 때 아트로피, 메타플라지아도 호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위암 발생을 막아준다 라고 비교적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패밀리 히스토리아와 같은 강력한 위험 인자가 있는 고위험 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립암센터 최일주 교수님 팀에서 최근 좋은 결과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하였는데요. 플라세보를 투여한 군에 비해서 헬리코박터를 치료한 고위험 환자에서 암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적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폭넓은 결과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자마에 발표된 자료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였을 때 암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아트로피가 없고 메타플라지아가 없는 환자에서는 위암 발생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아트로피나 메타플라지아가 없는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치료했을 때 암 발생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국내에서 보다 확실한 데피니트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현재 프로스펙티브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고 수년 이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과연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요? 위암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나
과연 서바이벌이 증가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와 올 코스 모탈리티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코스 모탈리티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암 예방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암을 예방하세요 라는 캠페인 화면인데요. 사실 건강검진은 암을 발견하기 위함이지 암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스크리닝은 프리벤션이 아닙니다. 스크리닝은 단지 early detection이고요. 위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 5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가스트라이티스를 제균 치료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요. 일본에서. 이로 인하여 수년 이내에 위암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 데이터를 보았는데요.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월 1일부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적응증에 제한이 있어서요. 소화성 궤양 말트 림포마는 보험, 조기위암 절제술 후 ITP에서는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100대100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치료비가 3, 4만 원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폭넓게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도 제균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림으로써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는데요. 경미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증에서도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는 과잉 치료가 아니고 당연히 치료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현재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는지를 검사할 것인가, 즉 진단적 검사의 적응증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겠습니다. 저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헬리코박터 검사는 다소 보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최선의 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1차 제균 성공률이 80%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가스트릭 말리그넌시에 대해서 임상가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헬리코박터는 위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렐러티브 리스크가 6입니다.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위암이 감소하는지는 고위험 환자에서의 여러 연구에서 명백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위암 감소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